자, 이번에 다른 내용은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눈 내용인데 이게 자주 이슈가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중상해라든지 또는 사망사고, 교통사고, 특례법 예양목 사고인 경우에 있어서 과연 형사적인 처벌에 대한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점만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법이라는 것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일정한 사고를 제외하면은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공소권이 없게 됩니다.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 그 다음에 중상해 사고, 그 다음에 특례법 위반에 대한 예양목 사고인 경우에 있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별도로. 이것이 교통사고 특례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비양 사고 자주 발생을 하죠, 그죠?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음주 무면허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이런 사고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고를 일으켰을 때 운전자법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상품 자체가 아주 고액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비용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받고 있자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물론 가해자 행위 자체가 괘씸하지만은 이런 횡단보도라든지 시비강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해자 측에 운전자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비 금액 자체가 고액이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해서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피해자 간에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그대로 사건이 이제 종결되고, 물론 이제 특례 위반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합의 되더라도 별도의 뭐 벌금액 이런 것이 나오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너무나 이제 가해자 측 행위 자체가 괘씸하기 때문에 도저히 합의해 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서 사건 종결하고 검찰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 송치를 하고 난 뒤에는 검찰 단계에서 다시 한번 가피자를 불러서 의사타진하게 됩니다. 자, 형사합의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내가 중재를 할 테니까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 해서 중재를 했는데, 아니 뭐 구성에 있는 건 아닙니다. 나는 합의 의사가 없다 하면은 합의가 결렬될 수 있거든요. 그런 중재 과정을 거쳐서 합의 과정을 지켜보고 여기에서도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정식 기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 기소라는 것은 이제 법원에 이제 공판을 넘기는 거죠. 구공판에 해부를 해서 법원 내에서 형사 사건을 진행을 하고 공판 절차를 거쳐서 그 단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예를 들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변호사 선임을 해서 대응할 수 있겠고,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는 개인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수 있겠죠.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 측하고 형사합의를 진행을 하고 싶지 않으면은 가해자 측의 행위 자체 괘씸한 행위에 대한 부분에서 뭐 진술서를 제출한다든지 해서 최종적으로 공판 절차를 거쳐서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최종적으로 형사 판결을 받게 됨으로 인해 이 사건이 종결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건인 경우에서 정사적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주셔서 부탁드립니다.